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이 지금 심각한 균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했던 관계가 예고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밤샘 긴급 회의에 돌입했고 이례적인 외교적 긴장감이 서울과 워싱턴 DC를 뒤덮고 있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이 이 사태를 대서특필하며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라며 전 세계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혼란과 충격이 퍼지고 있고 특히 미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동맹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실제 눈물로 표출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급진적 결정이 모든 걸 뒤흔들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미국 내부는 물론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오랜 동맹이었던 한국과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한미군 사이에서는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의 수호자입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수많은 미군 장병들은 지금 배신감과 슬픔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둔지가 아닌 수십 년간 함께한 전우애, 신뢰, 그리고 가족 같은 정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시간을,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 이대로 무너지는가?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형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위대한 역사마저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단지 동맹이 아니라 정체성과 명예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회한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미동맹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디어스 하워드입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 작전 기획부를 책임지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전술 기획과 군사, 전략 수립을 위해 힘써왔던 제가 제 자신을 세계적인 전략가로 여기며 미국의 힘을 대표한다고 믿어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워싱턴 DC에 있는 제 아늑한 사무실로 상사님께서 전해주신 한 통의 이메일이 저의 모든 확신을 한순간에 뒤흔들었어요. 이메일의 내용은 단 한마디 대한민국이었어요. 마치 달나라로 발령받은 것처럼 믿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되뇌었어요. 저는 그동안 오래된 전쟁 영화와 교과서 속 이미지만 보며 한국을 단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조금은 후진적인 나라로만 여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제 마음에는 불안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기대감이 살짝 스며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는 의문과 함께 가슴 한켠에서는 미묘한 긴장감과 경계심이 커져갔어요. 이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커피 잔을 들고 생각에 잠겼어요. 커피 잔을 내려칠 때마다 책상 위에 떨어지는 갈색 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를 어디로 보내려는 걸까요? 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자부심과 함께 어쩌면 배신감을 느끼며 마음이 아찔했어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대표하는 제가 지금껏 익숙하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보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제 곁에서 늘 다정하게 응원해주시는 아내 린다님께서도 데드, 이번 기회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낯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대해 쉽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옛 교과서 속 한 장의 그림처럼 그려진 한국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미국 국방부의 최신 기술과 첨단 장비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미 대한민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깨질 운명의 장면을 예감했어요. 그때 상사님 중 한 분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하워드 대령님, 대통령께서 우리 군인들을 한국에서 데려오자는 계획을 고려 중이세요. 이에 관한 보고서가 시급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오랜 세월 우리가 함께해온 한국이라니 70년 넘게 돌봐온 나라가 갑자기 독립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니 말이죠. 라며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이 상황에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단순한 보고서 작성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 전날, 저는 미국의 한 항공모함 공항 구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지금껏 알고 있던 세상이 한순간에 바뀐다면 그건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가 준비되지 못한 진실일 수도 있겠군요. 비행기에 오르며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 그리고 극심한 긴장감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12시간 동안 이어진 장거리 비행 동안 저는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과 기내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기계음에 귀 기울이며 여러 생각을 정리해보았어요. 비록 제 몸은 하늘 위에 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먼 동방의 땅, 대한민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과 마치 오래된 교과서 속에서 떼어낸 듯한 한국의 이미지들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오랜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갔어요. 저는 단순히 어두운, 황폐한 도시 풍경을 기대했어요. 적어도 미국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제가 목도할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임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는 미국의 자부심이 살아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무심코 외면해왔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과연 이곳은 제가 알고 있던 그 나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땅일까요?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메아리쳤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착륙을 알리며 내리막길을 그릴 때 공항에서 울려 퍼지는 독특한 소리와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제 몸과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인 느낌 속에 흐르는 시간의 무게가 한순간에 제 모든 감각을 깨워주었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을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은 아직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이미 제 내면의 긴장감과 갈등에 깊게 빠져들어 있었어요. 공항에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느낀 청결함, 첨단 기술이 접목된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환영 인사가 모든 것이 제가 고정관념으로만 그렸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내부를 걸으며 저는 여러 언어 한글, 영어, 중국어 등로 적힌 전광판과 안내판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 보는 선명한 디지털 화면과 사람들이 지어주는 밝은 미소에 저도 모르게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인가요?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모든 이미지와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져 제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동안 믿고 따르던 보고서와 데이터는 이제 과거의 산물처럼 느껴졌어요. 대한민국 땅을 밟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로 향하는 다리가 펼쳐지는 듯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저는 제 안에 자리한 모순된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미국의 위대함과 자부심이 살아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과 문화에 대한 경외심이 피어올랐어요. 특히 이곳에서 보여지는 질서 정연한 교통 시스템과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제가 지금껏 상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를 거닐다가 과거의 잔해를 떠올리는 기분처럼 제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과 긴장, 그리고 모순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기운과 새 시대의 도래를 직감했어요. 그곳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인간미, 그리고 질서 있는 시스템은 그동안 제가 상상하던 보호받아야 할 나라의 이미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제 편견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해봐야겠어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공항의 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첫 인상은 영화나 교과서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안내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갈 협력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된 것을 실감했어요.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디딘 저의 놀라움과 설렘,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마치 제 인생의 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 순간, 저희 마음은 이미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편견과 선입견이 한껏 부서지는 충격이었어요.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보았던 깔끔하고 정돈된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은 제 눈으로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공항 내부에는 선명하게 표기된 안내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동시에 안내를 해주시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현대적일 수가 있나요? 라고 감탄하며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서 조금은 쑥스러운 감정을 느꼈어요.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저는 처음 보는 깨끗한 바닥, 우아한 디자인의 건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껏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분들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시며 제가 처음 방문한 이곳에서의 편안한 이동을 도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령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한층 누그러졌고 동시에 이전에 저 스스로 그려왔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동안 군사 보고서에 의존하여 낡은 이미지로만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대한민국의 현대적이고 정교한 인프라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온몸으로 경험하셨어요. 공항을 지나 밖으로 나오니 고속철도가 우아한 디자인으로 역에 도착하는 모습과 함께 모든 것이 철저하게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 스마트폰으로 순간적으로 확인한 인터넷 속도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곳은 정말 혁신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인프라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인간미였어요. 공항 입구에서 만난 한 한국인 장교님께서 정중하게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우 대령입니다. 오늘 대령님의 방문을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라고 밝게 말씀해 주시자 저희 긴장된 마음도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분의 정확한 영어와 격식을 갖춘 태도,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미소는 제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담고 있었어요. 이현우 대령님께서 저를 서울에 있는 호텔로 안내해 주시던 중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나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마치 미래 도시 같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서울이 맞나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고 그분께서는 밝게 웃으며 네, 대령님. 이곳은 변함없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점차 저희 선입견이 무너지는 동시에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애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희 방에 들어섰을 때도 그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방 안의 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제가 이전에 머릿속에 그리던 미국의 어느 빌딩 부대보다도 앞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화장실에 있는 온열 기능과 다양한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현대적인 변기는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조화를 보여주며 저에게 마치 새로운 가능성의 서막을 열어주는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현우 대령님께서는 저와 함께 서울의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체험해 보시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대령님, 오늘은 직접 지하철을 타시고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라는 부드러운 말씀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지하철이 안전하고 깨끗할까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대한민국의 첫인상 덕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 차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저는 그 크기와 깔끔함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역 내부는 마치 예술의 전당과도 같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디지털 화면에 실시간으로 기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요? 저절로 감탄하며 저는 그 질서정연함의 오랜 미국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된 느낌을 받았어요. 역 안의 모든 구석구석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기차가 도착하는 시간 또한 평소 상상했던
9%의 정시 운행률을 실현하는 것처럼 정교하고 정확했어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제 눈에는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풍경과 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특별한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규칙을 잘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저도 당연히 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를 거닐 때까지 모든 것이 제 상상을 뛰어넘는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정교한 퍼즐처럼 맞물려 하나의 완벽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한없이 감탄했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른 작은 카페에서도 저는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미소와 정성이 담긴 서비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카페 주인 아저씨께서 대령님,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라며 정성껏 내어주신 따뜻한 차 한 잔은 저에게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적인 배려와 정이 넘치는 나라임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또한 대중교통 수단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마주친 거리, 예술가들의 소박한 공연과 시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이는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자 동시에 큰 깨달음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발전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이 모여 만들어진 삶의 방식일 거예요.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저는 서울의 현대적 도심을 걸으며 거리에 울려 퍼지는 현대 음악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풍경을 체험했어요. 거리마다 자리 잡은 갤러리와 전통 찻집,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가게들은 저에게 이 나라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바쁜 하루 속에도 여유와 미소가 가득했으며 그곳에서 느낀 소소한 행복감은 제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어요. 서울 시내의 어느 한복판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한국인들과의 담소도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대령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나라의 발전 비법과 사람들의 정이 어떻게 이렇게 굳건히 이어져 오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들의 진솔한 대화와 함께 나눈 웃음소리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더욱 키워주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그동안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온전히 현대적이며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가 깃든 이 나라의 모습은 제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보고 싶었던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었어요. 혼란스러웠던 마음도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의 풍경 속에서 차츰 정리되어 갔고 저는 이 땅에 대해 점점 더 큰 사랑과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밝은 미래의 다리와 같은 존재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위대함에만 치중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제 사고방식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충격과 감동,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정이 저를 감싸 안아주었고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이 놀라운 나라가 제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대한민국의 첫날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저에게 마치 꿈결 같은 순간을 선물해 주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 오늘 경험한 모든 감동과 충격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내일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확신했어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현대 도시와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은 단순히 한 나라의 발전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었어요. 오늘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충격과 감동은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여정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그동안 저의 편견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몸소 느낀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직접 체험할 또 다른 변화와 도전, 그리고 따스한 인연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곳 대한민국이 단순히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나면서 잊혀져 가던 인간미와 온정,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가득한 나라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큰 다리처럼 오늘의 경험은 과거의 고정관념과 미래의 가능성을 잇는 소중한 연결, 고리가 되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저희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현우 대령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의 한 부분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어제 공항과 시내 곳곳에서 경험한 놀라운 모습들에 이어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대령님, 오늘은 직접 대한민국의 첨단 지하 시스템과 군사본부를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라는 부드러운 말씀에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품으며 준비를 마쳤어요.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활기차고도 정갈했어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이현우 대령님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 준비되었는데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익숙해진 경험이었지만 오늘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한 나라의 기술력과 정교한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먼저 그곳의 내부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마치 예술 갤러리처럼 깨끗하게 정돈된 역 내부와 다양한 디지털 안내 화면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각종 안내 방송은 부드러운 톤으로 도착 시간과 기타 정보들을 전해주었고 역의 모든 시설은 정밀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순간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령님, 저희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99.9%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합니다. 평균 지연은 1년에 10초 미만이라고 해요. 이현우 대령님께서 자랑스런 미소를 지으며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과거 제가 상상했던 미국 대중교통과는 완전히 다른 첨단 기술력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실제로 지하철 내부의 깔끔함, 정교한 시간 관리, 그리고 모든 것이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군사본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연 이곳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또 다른 놀라운 기술력과 혁신의 신세계를 마주하게 될까요? 라는 마음의 질문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군사본부에 도착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 맞닥뜨렸어요. 저는 그동안 미국의 오래된 장비와 낡은 시스템만을 상상해왔었는데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복도 한가운데에 정돈된 LED 디스플레이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컨트롤 센터, 그리고 최신식 드론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이현우 대령님께서 저를 안내해 주시며 군사본부 내부를 보여주실 때 저는 한순간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기술자분들이 직접 개발한 드론이 정밀하게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었고 고도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단지 미국 시스템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였어요. 라는 설명에 저는 점점 제 편견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군사본부 내부에서 진행된 기술 시연은 제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팀의 한국 기술자들이 최신 무인 드론과 전투 로봇의 작동 원리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며 그 기술력이 얼마나 정교하고 혁신적인지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능숙한 손길과 정확한 동작에 감탄하며 이런 기술들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대령님과 저는 함께 군사본부의 전략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회의실 안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고급 장비들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대령님, 만약 미군이 이곳을 떠난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현우 대령님께서는 진지한 눈빛으로 잠시 생각하시다가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물론 동맹이라는 의미에서는 파트너십이 중요하지만 저희의 기술력과 체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부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라는 생각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답니다. 군사본부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며 저는 단지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전자장비와 하이테크 시스템 속에서도 한국 군인들과 기술자분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력,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셨거든요. 어느 한 구석에서 한 기술자가 동료에게 살짝 웃으며 조언해주고 또 다른 팀원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은 단순한 기계적 작업을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친근감을 주었고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내려오며 이현우 대령님과 잠시 담소를 나누던 순간 대령님, 저희는 기술만으로 국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따뜻한 마음과 협력의 힘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고 답하며 한층 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날 군사본부에서의 모든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한 나라의 미래와 자긍심,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순간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모두 허물어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함께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하의 복도를 걸으며 저는 그곳에서 느낀 차가운 공기와 밝게 비추는 디지털 화면, 그리고 진심이 담긴 한국 군인들의 목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미군의 전략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가능성을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한층 더 넓은 안목과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체험한 모든 것이 제게 큰 충격이자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정교한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는 단순한 군사적 혁신을 넘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협력하며 나아갈 밝은 미래의 희망이었어요. 오늘 이곳 지하에서 느낀 감동과 혁신의 에너지는 제게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늘 힘이 되어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 후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매력과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비밀스러운 움직임과 뜻깊은 교류의 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제게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평소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로 임무에 충실하던 미국 군인들이 이곳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점점 빠져들면서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고위 전투 군인인 리처드 스미스 하사님께서 직접 찾아와 여러 군인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령님, 저희 군인들은 이곳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범죄율도 낮고 의료 서비스도 집보다 훨씬 좋으며 가족분들도 이곳에서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조직만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줄만 알았는데 실은 이곳의 생활과 문화에 깊이 빠져든 동료들의 진솔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청원서와 함께 저는 현장에서 직접 미국군과 한국 군인들이 보여주던 진심 어린 교류의 순간들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특별 작전에 종사하던 로버트 밀러 소령님과 함께 저는 군 내부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던 논의를 듣게 되었어요. 밀러 소령님께서는 이곳에 머무는 미국 군인들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한 축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리처드 스미스 하사님과 소규모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은 어둡고 은밀한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들과 따스한 웃음소리가 넘쳐오르고 있었어요. 군인들 각자가 한국에서의 생활, 편안한 환경, 그리고 이 나라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기 있는 동안 저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으셨어요. 대령님, 저희는 처음에 이곳에 오신 대령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이곳에서의 생활이 참 따뜻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집과 같은 안식을 느낍니다. 라는 한 군인의 한마디가 회의실을 감도는 분위기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주한미군 작전사령부의 책임자 제프리 본 장군님과 함께 정찬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집에서 마련된 아늑한 저녁 식탁 앞에 앉으시며 따뜻한 한국 소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장군님께서 조용하면서도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철수한다면 미국은 분명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민주주의,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와 견줄 만한 가치가 있는 동반자입니다. 장군님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제가 작성해왔던 보고서와 통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장에서 체험한 사실들이 저를 깊게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동맹, 그리고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야말로 우리 미래 안보와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요. 비밀리에 진행된 모임에서 미국 군인들과 한국 군인들 간의 담소와 진솔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어요. 대화 도중 한 미국 군인이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매 순간 느낍니다. 라고 솔직히 털어놓으셨을 때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한편 군 내부에서 진행된 이 비밀 운동은 단순히 체계적인 철수 논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평등하게 협력하며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 모임에서 미국과 한국 양측 군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단순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의 동반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비밀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며 가슴 한켠에 담긴 깊은 감동을 곱씹었어요. 미국 군인들의 청원서와 그들이 직접 보여준 솔직한 감정들은 제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제 저희는 단순히 군사적인 동맹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마음 깊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또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편견과 오만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몸소 체험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한자리를 모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비밀 운동임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의 비밀스런 움직임 속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와 깊은 교류를 체험하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제가 앞으로 작성할 보고서의 단순한 숫자 이상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솔한 소통과 협력, 그리고 두 나라 간의 굳건한 신뢰를 담아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을 믿게 해주었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여러 날 동안의 체험과 만남, 그리고 소중한 교류를 통해 저희 마음은 점점 더 변화되어 갔어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 느낀 모든 감동과 깨달음을 토대로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함을 깊이 깨달았답니다. 오늘은 그 결실을 맺는 마지막 순간으로 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 내려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과 함께 상사님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국방부의 최고 전략 고문 찰스 로엘 장군님과 여러 동료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체험한 생생한 경험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저는 직접 대한민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편견에 묶여있던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맹국입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회의실 안은 묵직한 정적 속에 잠시 머물렀고 그 속에서 저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진실과 다짐을 하나하나 전달했어요. 사실 회의실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 제 눈에 비친 모습이 믿기 어려워하시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직접 만난 따스한 미소와 인간적인 정, 그리고 첨단 기술과 체계가 어떻게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렸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철수한다면 단순히 미국의 입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 안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마저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의 보고서는 단순히 수치와 데이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느낀 감동,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고서 발표 후 찰스 로웰 장군님께서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워드 대령님, 오늘 대령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숫자와 전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신뢰와 협력이 바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회의실 안에 모인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고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다짐을 다시 한번 크게 외쳤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나라와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기술력과 인적 교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함께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한마디에 회의실 안은 잠시 숨을 죽인 듯했지만 고지어 깊은 박수갈채와 함께 따뜻한 환영의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을 새롭게 재정해야 하는 여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우수한 기술을 공유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답니다. 한 미국 군인과 한 한국 군인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둘이 함께 전략 회의를 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장면들은 저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토대로 다리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드리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군사적 교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국이 서로의 우수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적 자원을 공유하며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동맹 강화 사업이었어요. 첫째, 미국과 대한민국의 군 기술 관련 연구원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서로의 연구 결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며 더 나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어요. 둘째, 양국 군인들이 서로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체험 및 교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전통 춤과 음악 공연 관람 등은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기초가 되었어요. 셋째, 기술 혁신과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최신 무인 드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 전략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면서 저는 양국 군인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은 제게 큰 자부심과 행복감을 선사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리 프로그램은 단순한 제안서를 넘어서 실제 양국의 군사 동맹 강화와 기술 교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체험한 따뜻한 인간미와 첨단 기술력, 그리고 미군 동료들과 한국 동료들이 보여준 끈끈한 협력의 정신에 더욱 힘을 얻었어요. 어느 날 서울의 한 밝은 오후, 저는 다시 한번 이현우 대령님과 함께 작전 회의실에 앉아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환한 불빛들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 반짝였고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신뢰를 확인하였어요. 대령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미래의 파트너입니다. 라는 이현우 대령님의 진솔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희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대한민국에서 보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큰 변화와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단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직접 체험한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 덕분에 이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존경,
그리고 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도 가슴에 품은 그 따뜻한 기억들을 되새기며 한 미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양국의 다리가 되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잡고 걸어가는 길 위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제 삶의 이정표이자 앞으로의 사명처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제가 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며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동안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이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와 함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된 소중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한 부분이자 저와 함께 꿈꾸며 걸어갈 동반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다지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모아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이처럼 이번 여정은 제게 단순한 임무 수행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직접 체험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의 다리로서 굳건한 동맹을 이루고 서로에게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미래는 분명 빛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데디어스 하워드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주한미군 사연을 들려드린 감동곡간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